요즘 인터넷에 뇌경색자가 진단법이라는 광고 정말 많죠. 하지만 그중엔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이상 신호를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얼굴보다 먼저 다리에서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죠.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현장에서 확인된 뇌경색 전조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는 수천 명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핵심 지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언제 119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막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했던 74세 박정자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박정자님은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힘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가족이 놀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막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회복하셨지만 그때 박정자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다리가 먼저 알려줄 줄은 몰랐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리의 미세한 신호들이 어떻게 뇌의 경고음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119 신고 타이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가 먼저 보내는 7가지 전조 신호.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리는 현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 전달이 일시적으로 끊긴 상태일 수 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진행한 뇌혈류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63%가 발병 전에 한쪽 다리 힘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김용호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용호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피곤한 줄 알고 출근했다가 오후에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힘이 풀리면 즉시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고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다리의 전체 피로와 구분하는 겁니다. 양측이면 단순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쪽만 그렇다면 뇌 신호의 문제일 수 있어요. 혹시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거나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뇌 감각 피질의 혈류가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럽신경학회 보고서를 보면 뇌경색 전 단계 환자의 52%가 한쪽 발의 감각 둔화를 먼저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69세 이순자님은 발끝이 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다고 느꼈는데 이후 뇌 MRI 검사에서 미세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쪽을 손으로 눌러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자세에 따라 통증이 달라지지만 뇌 신호는 자세와 무관하게 반복됩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발끝이 둔하거나 차가운 느낌 혹시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걸을 때 발이 자꾸 바닥에 걸리고 신발 앞코가 빨리 닳는다면 이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호가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연구팀은 뇌경색 초기 환자의 40% 이상이 발끝 끌림 증상을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6세 박형수님은 가족이 걸을 때 발 끄는 소리가 난다고 말해 검사를 받았고 작은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신발 앞코의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한쪽만 닳는다면 반드시 신경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면 일시 피로로 넘기지 말고 기록해두세요. 최근 신발 앞부분이 유독 빨리 닳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끄러운 바닥도 아닌데 자꾸 문턱에 걸려 휘청거린다면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낙상 전 노인 10명 중 6명에게서 경미한 뇌혈류 이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75세 김미자님은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자꾸 걸려 넘어졌고 이후 손의 혈류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안 문턱이나 카펫 끝에 발이 자주 걸리면 즉시 휴식하고 혈압을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면 119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닌 반복적인 걸림이 관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평지에서도 자꾸 휘청거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을 때 다리가 떨리고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다면 뇌에서 내려보내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뇌혈류 장애 환자 중 47%에서 비자발적 다리 떨림이 보고되었습니다. 70세 최도현님은 밤마다 다리가 달달 떨려 검사를 받았고 중대뇌 동맥 협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쪽만 지속적으로 떨린다면 즉시 전문 검사로 혈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의 피로 떨림과 달리 지속적이고 이유 없는 떨림은 위험 신호예요. 쉬고 있어도 다리가 달달 떨리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는다면 손해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아침 낙상 환자의 35%가 뇌혈류 장애로 인한 균형신호 손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68세 윤상호님은 아침마다 어지러워 휘청거렸는데 결국 손해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아침 기상 후 30초간 제자리 서기를 해보세요. 균형이 흔들린다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낮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과는 다릅니다. 반복되는 휘청거림은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야 해요. 아침마다 중심이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리 힘이 잠깐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것, 이건 오히려 큰 뇌경색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유럽신경학회 자료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의 75%가 3개월 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72세 정영수님은 10분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졌지만 이틀 후 큰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메모하고 증상 재발 시 119 신고하세요. 괜찮아졌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리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온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죠. 이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뇌경색을 예방하는 생활관리 완전 정리. 뇌경색의 80%는 생활습관 교정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야 뇌혈관이 안정됩니다. 하나만 관리해서는 부족해요.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아침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세요.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적정합니다. 주 5회 30분씩 빠른 걷기를 하시고 금연절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오늘 아침 혈압 재보셨나요? 안 재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혈류 개선에는 오메가3 견과류 채소류가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호두를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가공육과 튀김은 혈관벽 손상을 빠르게 촉진합니다. 오늘 식탁엔 어떤 기름이 올라가 있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루 3분자가 점검으로 위험을 조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내일 하자 하며 미루면 신호를 놓칩니다. 팔짱 낀 채 일어나 보기, 눈 감고 30초 서 있기,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으로 10보 걷기, 이 4가지만 매일 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 테스트 해보실래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야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혈전 형성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사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순수한 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하셔야 뇌혈관이 회복되고 재생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정기 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뇌혈관 검사도 고려해 보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력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뇌경색, 뇌출혈,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건강 이력을 파악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물 복용 중이라면 규칙적으로 드세요. 혈압약, 혈당약, 항혈전제는 임의로 끊으면 위험합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증상을 공유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배운 전조 증상을 알려주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119 연락 방법도 미리 익혀두세요. 이 모든 실천법 중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힘 빠짐, 저림, 발끝 끌림, 넘어짐, 떨림, 휘청거림, 잠깐 증상 후 회복,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뇌가 이미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 1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알아차리면 뇌세포 수억 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조치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뇌세포가 죽고 언어장애, 마비, 기억 상실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큰 뇌경색의 예고편입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검사받으셔야 해요. 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다리 힘 빠짐, 감각 둔화, 휘청거림은 노화가 아니라 뇌신호의 문제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시간을 기록하고 119에 연락하기.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생명을 바꿉니다.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응급팀이 더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도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 변화, 말이 어눌해지는 것, 얼굴 비대칭,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변동이 큰 아침 시간대 뇌경색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기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